자, 오늘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 중에서 의병항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항쟁은 나랑 싸우고 싶어? 피나고 싶어? 이렇게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의병항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출발! 의병항쟁은 싸우자,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을미, 을사, 정미의병의 특징과 중심인물을 비교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을미, 을사, 정미 이러한 것은 간지를 말하죠. 간지를 알면 연도가 보인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던 영상을 보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미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미의병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중심인물은 이소응, 유인석 같은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인석 별표할까요? 유인석의 경문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니 이가 갈리고 그리고 임금이 머리를 깎는 지경에 이르렀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 의병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을 철회할게, 그리고 너희 집에 가는 게 좋겠다 해산을 권고하니까 이 양반 유생들, 임금님 말이라면 꿈뻑 죽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인물 누구? 이소응, 유인석, 이유죠. 이유. 그리고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1905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을까요? 을사늑약입니다. 중심인물 신돌석, 최익현. 신돌석 별표할까요, 여러분? 신돌석. 이 돌자가 중국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돌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인데, 그리고 석자도 돌석자. 스톤. 상당히 단단한 이름이죠. 맞습니다. 최초의 무슨 의병장? 평민의병장이라는 점. 별표할까요? 별표. 이 신돌석 장군은 경북 영해와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했었던 정말 이 신출기몰한 의병장이었습니다. 별명이 태백산 타이거, 태백산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 신돌석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습니다. 이 신돌석 장군. 최초의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의병. 바로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최익현 선생. 여러분, 최익현 선생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주연급 역사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친정하게끔 상소를 올렸었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반대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임금이 보낸 군대와 싸울 수 없다고 해서 체포되어서 결국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에 유배를 가서 일본 놈들이 주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굶어서 죽는 인물입니다. 지조와 절개가 있으신 정말 대단한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 바로 최익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을사의병, 바로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을사늑약을 계기로 누구? 최익현, 신돌석. 앞글자를 따서 최신. 최신 문제에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최신. 자, 그러면 정미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이 정묘년이었죠. 그 해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합류하게 되었다? 의병에 합류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제 의병이 의병 전쟁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다 보니까 조직력과 전투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이죠? 이 정미의병의 사진을 내놓고 정미의병의 특징을 자주 물어봅니다. 이제 참여 계층이 보다 더 다양화되었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1908년 되면 13도, 전국에 있는 13도에서 의를 내세우면서 일어난 군대, 13도 창의군입니다. 총대장은 이인영.
이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13도 창의군이 이제 서울로 진격하자!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인영은 불효는 곧 불충이다 이러면서 아빠 하면서 의병활동을 중지시키고 자신은 부친상을 치르러 고향으로 낙향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진공작전이 허무하게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908년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일본 1909년 마지막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 싹쓸이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의병들은 이제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장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 오교 선생은 자신회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908년 전명훈과 장인환이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스티븐스 기억나나요? 친일파 미국인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전명훈과 장인환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븐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재명 알고 있나요? 이 사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1909년 12월 달에 명동성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상에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있네요. 이렇게 중상을 입혔다는 제목으로 이재명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0살. 20살. 40살. 이재명은 21살 그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재명. 오늘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 계열의 무장투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우자, 실력을 기르자,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